안녕하십니까. 비판가 대한TV의 사회 코너 혼눈 겹눈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작금의 상황, 우리 사회 상황은 해방 직후에 어떤 혼란을 떠오르게 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좌파가 집회를 하는가 하면은 우파가 또 집회를 갖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좌우파가 집회를 갖고 집회의 연속, 정치의 실종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려 섞인 집회에 대해서 그것을 방송하는 공영방송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주필께서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라고 그럴까요? 보수 뭐라고 해야 되죠? 자유우파 시민들. 자유우파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집회를 가졌죠. 그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이런 두 가지 큰 외침을 전달했었는데 그 뒤에 지난 10월 5일 날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는 좌파 시민들의 시민이나 단체들의 어떤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문제가 좀 있었다. 특히 KBS의 경우 그 편집의 순서라든지 그 쓰는 용어라든지 등등이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10월 5일 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주필과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제 공영 방송 KBS고 또 말하자면 준공영이 이제 MBC고 그렇죠. 그런데 또 SBS 같이 이제 세계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인데 하도 뭐 뒤섞여가지고 근데 되게 같은 이미지라서 제가 뭐 어떤 그 방송은 이렇고 어떤 방송 이렇게 딱 이 뭐랄까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 하는 이 접근 태도가 그래서 비슷한데 참 언론이 차라리요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이런 거 보도를 안 하든지 하면 무슨 공정하게 하든지 문 대통령이 무슨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더니 아니 그 밑에 문 대통령을 그렇게 아마 지원하고 싶은 모양인데 문 대통령을 도우려면 자신들이 우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죠. 왜 문 대통령 이미지를 정부 편드는 이런 방송들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훼손하는지 저 그걸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정과 정의라는 소위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뭐 어린아이가 봐도 옛날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삼척 동자가 봐도 그 얼마나 편향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300만 이제 이 광화문 집회에서 300만이라고 뭐 주최 측이 추산했다 이랬잖아요. 겨우겨우 어떡하다 300만 추산 뭐 이런 거 보도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300만이야.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200만, 250만 그러고. 여하튼 이 사람들 이 의식 구조가 어떤 건지 저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주필께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공영방송의 왜곡 혹은 과장이라고 그럴까요? 정도를 벗어난 그 문제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게 뭐 50만인지 100만인지는 사실 아무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집회 같은 게 있을 경우 이 선배도 아시겠지만은 경찰에 추산하는 인원이 있고 집회 주최 측이 주장하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언론들이 두 개를 되게 구별해서 써줬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해당되는 그 이익 집단이라고 그럴까 관계되는 데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숫자 즉 많은 숫자를 발표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했는 거고 그렇지만은 경찰이 되게 추산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고 물론 집계는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기자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면적 넓이라든지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있는 그런 면적 거기에 사람이 섰는지 앉았는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대입을 하면은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대략 얼마였겠다. 예.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앉아 있는 사람 혹은 이동 중인 인원 예. 이렇게 합쳐서 되게 추산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의 추산이라는 게 이 선배 아시겠지만 너무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예. 100만이 못 듣고 50만이 못 예. 듣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못 듣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에 관해서도 공영 방송들이 너무 크게 다른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왜 이렇게 숫자 싸움이 됐냐면 네. 옛날에 지금 강 대표 말씀처럼 옛날에는 경찰 추산 이런 대충 그거는 신뢰도가 있는 거고 네. 뭐 각자 주장하고 싶은 건 주장해라 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입을 못 대도록 하거든요. 그게 탄핵 전국 때 이른바 촛불 집회 그때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한 10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20만 하다가 이제 재미가 나가니까 100만 이랬다 그건 모자라니까 200만 이랬다 250만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전체로 1700만 국민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가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연설하면서도 170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숫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인식이 또 의식이 숫자만 많으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기잖아요. 그냥. 네. 예.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우파에서는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하고 예.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자신 없어 했는데 지난 10월 3일 집회를 계기로 우파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아닌가라고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5일 집회 또 뭐 모르면 10월 9일 집회라든지 앞으로 집회가 좌파든 우파든 계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숫자에 관한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저는 어떨까. 그리고 이 좌파든 우파든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당연히 이제는 국민들이 차분해지고 그것을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국회나 청와대나 또 양식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거 정치권에서 앞장서고 청와대가 앞장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영방송이 뒤따라가면서 북을 치고 하는 이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기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 맞습니다. 그 가족이 한 그 지시에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정이냐 아니냐. 네. 이런 문제일 텐데 그걸 숫자로 환산해. 참 이 마술사들이에요. 숫자로 환산하면 옳고 그름도 숫자로 계산돼 가지고 숫자가 많이 나오면 그게 이제 옳은 게 됩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죠. 걱정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공영방송의 행태라는 게 어떤 뉴스를 이렇게 편집을 할 때 그 시각을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스럽고 또 거기에 쓰는 용어들 사람이 많이 왔네 뭐 인산 이내를 이뤘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쓴 용어 자체가 어떤 건 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폭력적이고 뭔 성추행 얘기까지 나오고 가령 문화재 훼손도 나왔대. 문화재 훼손 그런 단어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서초동 집회는 아주 평화적이고 자발적이고 뭐 참 애국 충정이 우러나오는 듯한 그런 용어로 대비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 자체도 사실은 아주 교묘한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분명하잖아요. 네네. 그 의도성이 분명한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지상파에 근무하는 기자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머리가 좋다고 공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냐면
이 사회 이 분위기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또 비열하게 교활하게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전에 참 슬프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10월 3일 집회, 그다음에 10월 5일 집회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말죠 공영방송 즉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어떤 시청이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것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떤 집회에 대해서는 그걸 톱 뉴스로 하고, 예. 저 항공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사실은 항공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전체 그 모습을 찍는 걸 부감샷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큰 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효과적인 화면이죠. 사실 그렇죠. 한눈에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같이만 해주면.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부분 이렇게 또 의미 있는 화면을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그건 일상적인 건데 어느 한쪽에만 가령 그런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이 일목요연하도록 이렇게 행해지고 그렇지 않은 쪽은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그런 식 그것도 의도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고 참 가지가지를 한다는 거 제가 생각되는 네. 것이 이쪽에 광화문 집회할 때는 그 이동식 화장실이 없었다네요. 그런데 서초동에는 그걸 뭐 20개인가 36개라고 언론에서 36개. 봤습니다. 네.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그 배려를 박원순 시장이 했겠죠. 근데 박원순 시장은 또 언론에 나와서 우리 그렇게 차별 안 했다. 네. 똑같이 했다. 근데 다만 그 뒤에 보니까 광화문 거기는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개방된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거기는 안 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세상에 그렇게 교묘하게 뭐든지 핑계만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편향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강 대표님이 정부가 앞서가고 여당이 가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따라간다 천만이에요. 네. 공영방송이 나팔수가 옛날에 사또 행차할 때는요. 네. 먼저 앞에서 뭐랍니까 나팔 부르는 사람들이 영어로 밴드웨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앞에 서거든. 예. 앞에 서가지고 막 하면 뒤에 이제 행차 따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그 사람들이 꼭 그런 행투를 지금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이거 시청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시청료를 왜 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청료는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는 그러니까 거죠. 공영성이란 것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다. 네, 어느 그렇죠. 쪽에도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치우침이 없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볼 때는 공정하다. 네.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그게 공영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이 방송을 하면서 수십 년은 모든 국민한테 같이 골고루 다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나 무슨 도덕적으로나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전두환 그 정부 때 그 엄혹한 독재라고 그럴까요? 군사 독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때 말하자면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984년으로 기억이 되고 이제 점점 확산돼서 1986년 그러니까 87년 민주 대항쟁이 되기 전에 쯤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저 시청료 거부 운동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이런 식으로 방송이 계속이 된다면은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그런 우려가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료하고 같이 부과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여하튼 교묘하게 월 2,500원씩 해서 전기료에 같이 부과가 되죠.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한전에서 대리해서 그 돈을 걷어주고 한전은 그 대가로
1년에 적절한 그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근데 KBS 안 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KBS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소위 말하는 지상파 그리고 혹은 공영방송의 그 뉴스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국민들하고 그것도 약속이에요. 공영 방송. 네. 예? 이것도 약속인데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예? 그 국민이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물론 제도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네. 의무가 없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공영 방송이 제자리를 못 찾아갈 때는 네. 저는 국민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게 저는 한 일개 시민으로서 말이지만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저도 방송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 방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귀중하고도 소중한 자산이고 재산이고 또 그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것이 손상받지 않고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방송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공정방송, 그다음에 인간애가 서로 넘치는 그런 좋은 방송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고 예. 약화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혼론 겸론의 네. 이 주인, 네. 이 주인 우리 강 대표님께서 저 후배들한테 네. 또 각 방송사에 가끔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경고 한번 해주십시오. 좀. 저도 시민으로 좀 옆에 들어야 되겠네. 제가 경고할 입장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의 자격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그렇지만은 경고는 아니지만은 그 방송 현업이 쉽지 않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인사권, 그다음에 뭐 예산,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고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간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압니다. 그리고 예. 그렇지만은 87년, 88년 이 선배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민주 방송 예. 혹은 공정한 방송 이런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시위도 했고 파업도 했고 그럴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내부 구성원들도 일정 부분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송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 가져야 될 책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때 합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것인지 한 번씩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본을 살피는 혼눈 겸눈 오늘은 공영방송의 도 넘은 어떤 편파 보도 그리고 공영방송을 염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바람 두 가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